일단 뭐 정해진 시간이 됐으니까요. 저희 뭐 살살 시작을 하고 아마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계속 저희가 다시 안내하면서 할게요. 하고 인사부터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SM에듀 고서윤입니다. 네,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M에듀 한진철입니다. 일단 오늘 어떤 어색하게 물어봐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오늘은요, 중3 1학기 거 그 3-1 시작하기 전에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중등 3-1.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 얘기랑 상관없이 또는 상관 있더라도 이제 관련돼서 어머니들 그냥 궁금하신 것들 계속 채팅에 그냥 아무 때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요약했다가 계속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지금 3-1을 곧 앞두신 아이가 이제 3-1 선행을 곧 할 친구들도 있고 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어떤 학습적인 얘기들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제 오늘은 이제 중등 3-1.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수학 전 범위에서 3-1이 갖는 의미.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는데, 이게 3-1이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3은 1학년, 2학년, 그리고 마지막 학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학년이라서 2학년 거, 1학년 거를 좀 더 정리하고 거기다 좀 더 레벨업 시키고 다듬고 그런 의미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고등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대로 탄탄히 확실히 다지고 가야지만 고등에서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1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다 얘기 안 하시고 저희한테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 진행자가 따로 없네. 오늘 좀 차려입으셨으니까 진행을 좀 해주시죠. 저 오늘 이게 기록 담당이라가지고 어머니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바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판단하세요. 미룰까요? 담당자님이 적절하게.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할게요. 네. 일단 요거부터 혹시 그냥 기록만 계속 하실 거면 카메라 앵글에서 나가지 저희 위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네. 그러면 3-1. 저는 3-1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약간 고등과 가장 수학상이랑 가장 비슷하지 않아요? 수학 상하의 모습이. 물론 이제 고등 수학 보면은 나름 중1, 중2, 중3의 내용들이 각각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고등 수학과 가장 관련이 깊고, 그리고 약간 아이들이 배울 때도 2-1까지는 2-1이 저는 수학 전체에서 제일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고, 중등 배울 때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고, 3-1은 그거랑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등으로 이제 좀 조금 더 그러니까 새로운 단원들 막 루트도 들어가고 뭐하고 해서 곱셈 공식, 약간 2-1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은 조금 사라지고 이제 제대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3-1은 기존 내용이랑 좀 별개로 좀 그거 순간들을 열심히 해주면 따라갈 수 있는 단원들이 꽤 있어요. 루트, 곱셈 공식.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활용 쪽 가면 이제 결국은 다 기존에 배웠던 활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약간은 독립적인 단원들도 좀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고등에 가장 가깝다. 그냥 그 정도. 선생님, 네. 3학년이랄게요. 3-1이 갖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1이 2입니다. 이렇게. 좀 1, 2학년 때 1학기 파트 쪽에 애들이 이제 배우면서 그 완성도에 따라서 저는 3-1 배우는 아이들의 역량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걸 어떻게 배웠냐,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꼼꼼하게 완성도 있게 학습을 했냐, 어떤 자세로 임했냐에 따라서 3학년 1학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물론 그게 고등과정으로 연결되면서
아이들이 3-1을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배웠던 아이는 고등 수학을 또 원활하게 잘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그 다리 역할을 3-1이 굉장히 크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좀 많이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왜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얼추 사실 특별히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뭐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수학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뭐 고등이랑 제 관련이 있다, 뭐 중요하다, 뭐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은 들고 여기서는 뭐 저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사실 의미란 단어가 좀 덜 핫하긴 한데 그 의도구나. 영화 지옥에서 네. 의미. 어찌됐건 3-1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이제 좀 생각이 남아요. 그 뭐냐면 어떤 선생님들이 다른 곳에서 상담을 고등 수학만 하면 그 수학상 먼저 하면 3-1은 다 커버되니까 수학상 하시면 됩니다. 2-1까지 배웠는데 고등 수학을 하면 3-1이 커버된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이제 어이가 없는 그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학원들도. 그러니까 많아요. 뭐냐면 여러 패턴들이 있죠. 기하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수만 쭉 하시고 가도 됩니다도 있고 고등까지. 그리고 또 3-1 근데 이제 그 3-1이 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많이 돼야 그걸 통해서 이제 고등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고등 가기 전에 이제 가장 고등과 가까운 또 밀접한 또 과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가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저 근데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배경이 출판 같지 않아요? 아니 전 그 얘기 말고 모닝글로리 눈 편안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종이 몰라요? 노트 안 노트? 쓰셨네. 그 노트 앞에 한 페이지 넘기면 눈 편안하게 그 뭐냐 하면서 표지랑 이렇게 딱 붙지 말라고 하나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야. 기억이 안 나요. 그 표지 노트에 여기 붙어 있는 거야? 표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면 이쪽에 여기에 이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 편안하게 해주는 그 색깔이라면서 공부를 노트 편안하게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눈 피로를 조금 없애주는 색이다. 저는 네. 칠판에 분필로 쓰시는 느낌이 네. 나서. 네, 그럼 또 얘기해 볼게요. 3-1 시작하네. 3-1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을 제가 적어 봤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2-1 기본 돼야 되는 거고 심화는 하셨을지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인지 부모님이나 다른 기타 도움 없이 그리고 숙제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도 학생이 어렵거나 쉽거나 일단은 부지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뭐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3학년 1학기에서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연산을 배워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애들이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많이 소위 말하는 수포자를 발생시키는 그 부분이 거속시, 소금물, 뭐 증감 이런 등의 활용 문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활용 문제는 잘 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2, 3, 4, 5를 다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별의 관리가 정확히 잘 되는 선생님이신지. 네, 이거 항목별로 하나씩만 좀 약간 어떤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좀 파볼까요? 2-1 기본 심화 했는지. 뭐 어머니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 2-1 근데 나는 이제 기본 심화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1, 2번이 좀 연결되는 파트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기본 했나요? 심화 했나요? 어머니들은 조금 디테일하신 분들은 심화까지는 아니고 응용까지는 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심화가 이제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의 어떤 그냥 뭐 대표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가끔 어머니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죠. 어디까지 해야 심화인 거냐? 그럼 심화는 A급을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이나 심화 어머니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남겨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나가기 전에 심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2학년 과정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마 1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그러니까 2-1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는 어렵긴 어렵죠. 2-1은 저는 이제 다시 얘기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2-1도 어렵고 2-2도 어렵지만 중2 수학이 가장 근데 그러니까
좀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중3의 원 쪽에 이제 좀 많이 있고 중2의 닮음 쪽도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이 어떤 체감적인 난이도가 상승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건 중학교 2학년 과정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기본 심화 아이들이 어려워했을 때는 저는 그게 좀 속도와 성취도에 대한 문제라고도 좀 봐요. 속도.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아이께 되게끔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면서 그거에 걸맞는 트레이닝을 했을 때 못 따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기존의 아이가 가져왔었던 경험은 연결되겠죠. 뭐냐면 그 아이가 1-를 어떻게 했는가, 초등 과정에서의 수학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하나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욕심들이 있는 아이였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잘 모를 때마다 별표 치고 누가 항상 알려줘서 자기가 스스로 해볼 것 많이 없이 그냥 끌려가던 뭐 그런 형태냐. 그 아이의 전체적인 삶이 이미 다 이 2-1 정도 어떤 학습마다 다 녹아 들어간다라고 좀 보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아이가 현재 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배치해주면서 아이가 하나하나 조금씩 풀었을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하면 괜찮은데 보통은 이 매번 딱딱딱 가야 될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도가 있고 진행 커리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헤매는 거죠. 그리고 기본한 다음에 심화 넘어갈 때도 한 번 봤기 때문에 다른 한 권. 만약에 아이가 좀 어려운 경우는 저는 같은 책을 한 번 더 풀리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심화로 넘어가면 뭐가 내게 안 됐는데 또 더 어려운 걸 하니까 계속해서 헤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 맞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정말 좀 아이의 성취도나 그 속도에 맞게끔 잘 된 건 맞는지 이런 거 좀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규 과정을 진행하면서 회차별로 집에서도 부모님이 잘 케어를 해주시면서 가거나 그게 안 되면은 그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이 추가적인 관리 시간이 조금 있다면 그때도 참여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맞춤 수업이나 뭐 그런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걸 추가적으로 병행해서라도 좀 아이에 대해서 좀 케어가 좀 많이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 일단 우리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1, 2번이 연결되는 거다. 어느 정도 성취감이 좀 있게끔 많은 개념들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직접 경험을 많이 하게끔 하는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1, 2번 기준으로 뭐 막 치고 들어오시죠. 표정이 다 얘기해놓고 뭐 하라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2-1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애들이 자연수 배워요. 정수, 유리수, 이제 사칙 연산을 배우고 문자화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단원들을 배우기 위한 약간 기본적인 도구들을 갖춰 나가는 게 이제 1학년 거였다면 그러니까 심지어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배우면서 그 뒤에 나오는 정비례, 반비례나 이런 그래프에 관련된 걸 할 때는 그 앞쪽에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뭔가의 설명을 풀어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변수 2개만 가지고 이렇게 뭐 변하는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서 뭔가 그 단원들을 연결하기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도 배우고 그래프들 사이에서의 또 관계도 배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특정 단원들을 배우면서 그 단원들이 복합된 형태로 뭔가의 개념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2-1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기초적인 연산보다는 개념에 대한 확립이 좀 필요해서 어려워하지 않나. 네, 근데 이제 그 과정만 좀 탄탄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3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우는데 뭐 굳이 그냥 심한 아주 어려운 A급 교재를 풀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으면 다 연결돼요. 3번도 우리 그 성취도에 대해서도 이제 3번도 연결되고 4번도 연결되고 1, 2, 3, 4 다 통틀어서 막 섞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얘기하면 한 10분 얘기할 거니까 혹시 뭐 다 연결되는 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쪼개봐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좀 해본 거긴 한데요.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리고 그 숙제를 학생이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시는지 여기서 그 도움이라는 말은
애가 숙제를 할 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그냥 채점 그 정도였으면은 하고 바라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네, 그럴 거요라고 하시면서도 채점만을 도와주시는 분은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채점을 하고 애가 틀리면은 그거 아니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결국에는 다 맞아오고 숙제도 굉장히 퍼펙트에 가깝게 해오는데 막상 똑같은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금의 응용, 심화 전에 그런 응용의 문제 풀이나 그런 연습을 할 때 보면은 이 친구가 진짜 숙제를 스스로 해서 그 시간이 온전히 본인 것이었나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3-1을 하기 전에 저는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단계든 뭐 매번 필요한 것 음, 같아요. 이 학습이 기초적인 그 아이가 숙제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숙제에 대한 부모님의 이제 케어는 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저학년 때부터 부모님들이 당연히 학교에서 과제 오면 그게 아이 과제인가 엄마 과제지 그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오다가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아이한테 이제 그냥 숙제 아이가 이제 잘 못하고 하니까 물론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할 수 있는데 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모르는 거 없이 막 엄마도 다 보고 해서 막 다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는 근데 그런 게 오래된 아이들일수록 되게 큰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풀 수 있는 난이도 정도를 잘 배치해서 그것들을 쭉 아이가 직접 많이 풀 수 있게끔 집에서 부모님은 아이가 풀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줘야죠. 그다음에 간단한 채점 관리 그리고 뭐 선생님과 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셔야지 그게 지나치게 이제 좀 음, 많은 순간 어떤 책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 많아 보이고 책에는 뭔가 많은 게 적혀 있지만 이게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이. 연산 정도 얘기해 볼까? 연산. 연산. 연산은 왜 해야 돼요? 진짜. 연산. 왜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죠. 구몬 네, 뭐 해야 그런 거 하는데 음, 구몬 빨강펜 구몬이 빨강펜 아니죠. 구몬 뭐 그 재능. 눈높이 뭐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고 연산을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김톡하면서도 그냥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망치를 이용해서 못을 이렇게 박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수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못질의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망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미리 배운다? 네, 거기에 좀 비유를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망치를 납작하게 눕혀가지고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망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앞쪽에 그 동그란 부분에 못을 박을 건지, 그다음 뒤쪽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못을 사이에 끼워서 빼낼 건지, 그 망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못질을 하자라는 네, 그 상황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수 쪽이 아무래도 어떤 단순한 반복적인 연산이 조금 익숙해진 후에 어떤 특정 개념을 접했을 때 아이가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훈련을 하면 완성도가 조금 더 있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연산을 네, 사실 이게 또 재학년 과정의 연산이 아니라 네, 그것보다 조금 앞선 연산을 하는 저희가 이제 뭐 학습지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뭐 실제로 제 아들도 그렇고요. 네, 저는 아이는 아직 개념을 모르지만 뭐 두 자릿수의 덧셈이나 곱셈이나 이런 것들에 먼저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왜 그런 연산들을 너희가 했는지 네, 그 개념을 익히기도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무엇인가를 배울 때 대부분 이렇게 배워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소수의 실제 뭐 영재급의 학생들이 아닌 이상은 연산으로서의 어떤 진짜 형식적인 반복적인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배우고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번 정도에 근데 이게 이런 원리였어라고 얘기해 줬을 때 아이들이 많이 잘 받아들이거든요. 저희가 1, 2, 3, 4 기억, 니은 막 원리와 문법을 이해하면서 이 언어들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학습도 아이들이 물론 자 이런 원리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이렇게 하고서 그럼 한번 해봐. 잘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몸이 따라가듯이 몇 번 연습이 된 상태에서 그런 원리들을 좀 배우면 원리를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아 내가 하던 게 이런 원리구나 오히려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이란 부분은 가끔 무언가 너무 힘들어해서 뒤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는 연산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배우는데 그걸 너무 이해를 못해서 연산으로 하는 이거보다는 가려면 연산은 앞에서 아이가 배울 거를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 건 거죠. 뭐 최소한 몇 주, 저는 그 몇 개월에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연산은 쭉쭉 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아 이런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풀리는구나. 대신 거기에서 최소한적인 약간의 원리 설명들도 조금씩 그러니까 원리 설명을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약간의 최소한적인 원리와 약간 규칙 따라하기 정도로 그걸 많이 익혀보는 정도 그리고 이제 단순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게 이제 몸에 좀 기억에 남게끔 하는 연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산의 필요성의 가장 큰 하나는 아이들이 실제 배우게 되는 교재들의 난이도와 속도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대치동 기준으로. 그래서 대치동 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잘 못 느끼지만 타 지역에서 전학 온 친구들은 엄청 힘들어요. 이 난이도 문제집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나 그러니까 이 것들이 돼야지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은 그러니까 앞쪽에 이렇게 주제들하고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어떤 교재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선생님과 상의 후에 만약 필요한 연산 교재가 있다면 어머님들께서 특정한 페이지의 시간도 측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연산 교재로 연습을 해서 채점도 사실 직접 하셔도 관계 없잖아요. 연산 정도는. 예, 그런 도움으로 아이를 관리하시는 것도 연산을 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하면 이렇게 지도를 많이 정규 주 교재를 하는 것보다는 자, 이 정도 연산 얘기 이 정도. 그리고 어머니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막 올려주셔도 되고 지금 뭐 기아 관련된 거나 그런 것들도 답변 다 드릴 건데 그거는 좀 후반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속시. 네, 거속시. 거속시 소금물 이제 활용 문제인 거죠. 뭐 활용이 이제 애들 말에 의하면은 가장 이렇게 끝에 나오는 끝판왕인 거죠. 각 단원별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거속시나 소금물이 이렇게 정형화된 어느 학교에서건 다루고 어느 학교에서건 문제를 내는 이 친구들은 표 같은 거를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다가갈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정형화되지 않고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 문제를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활용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활용은 일단은 정형화된 대로 하고 자기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번, 진짜 여러 번 본인이 다져봐야지만 잘 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풀어서 소금물 됐고 한 번 풀어서 거숙시 됐고 뭐 근데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라고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한두 문제를 풀고 뭐 여기 있는 한 페이지에 숙제를 열심히 했, 뭐 숙제를 했다 뭐 요런 정도인데 사실 숙제만으로는 우리가 목표치로 삼는 시험을 대비를 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거속시 소금물 막 터널 기차가 터널을 뭐 터널에서 안 보이는 시간 막 터널에 다리를 막 걸쳐서 이제 있는 시간 막 그런 수많은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활용 문제들의 유형을 나누면 뭐 그렇게 많긴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문제마다 그럴 약간 다룰 수 있는 약간 어떤 툴 같은 걸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소금물 같은 걸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컵 형태 그림 그려서 거기에 이제 농도랑 소금물과 뭐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그런 형태를 익숙하게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더 뭐 거속시에 대한 문제든 소금물에 대한 문제든 그런 부분들도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약간
정돈된 노하우들로 아이들한테 트레이닝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기 분명히 힘들겠지만 문제마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런 형태의 틀로 갖춰봐라는 그런 게 좀 이끌어주는 게 좀 중요한 거고, 네. 그거 예시를 들려고 한번 영상 한번 준비하신다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소금물 제대로 한번 영상이 네. 예, 짧게 간단하게 갑자기 이렇게 그런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저 이거는 안 배워서 못 풀겠다. 왜 설탕물은 자기가 배운 적이 없다.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설탕물은 네, 네, 그런 그런 제가 경우도 있죠. 응용력 낮으면 영희를 철수로 바꿔도 못 푼다고 많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관리가 잘 되는 선생님인가? 관리. 근데 사실 이게 관리의 기본은 정성 아닌가요? 정성과 관심, 정성과 관심. 이 아이에 대해 고민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희만큼 고민 많은 사람들도 고민 되게 많이 하시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 참.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과 음,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의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그 태도가 굉장히 다른 친구들도 많아서 그걸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자주 교류를 하면서 그거를 수업에서 어떤 효과로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위에서 쭉 질문을 던지신 것들 중에도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는 그만큼 더 관리가 잘 될 거고요.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따로의 뭔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어머님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 그게 이제 정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저희 학원에서의 최근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왜 부모님도 안 하는 고민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막 이런 진짜 좀 고민 많이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네, 계속 얘기하면 좀 약간 부끄럽지 않나요? 약간 저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이상형이었어. 막 이렇게. 그, 다 느끼실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요 정도 부분은 꼭 최소한적으로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거랑 뭐 당연히 저는 이제 무언가 한다면 어떤 특강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입학 테스트 같은 게 꼭 의무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 같은 게 좀 시험 같은 걸 보면서도 그런 추가적인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상담하고 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어머니들은 시험 볼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2-1이나 그런 거 다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막 그런 좀 걱정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워서 체중계 못 올라가는 기간이 있었나요 혹시? 뭔 얘기인지 모르겠나요? 나 한동안 못 올라가겠어. 일부러 살을 좀 뺄 때까지 체중계 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아직도네 막 이런 그런 느낌. 일부러 건강검진 막 안 가고 막 무서워가지고 뭐 나올까 봐 그런 형태. 여튼 그래도 이제 그런 좀 확인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좀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3-1을 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보시겠다는 거죠?